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HPH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하고 있는 윤정환입니다. 저는 공간에서 찾는 인사이트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 사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어떤 지리 공간에 대한 인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물류를 최적화한다든지 아니면 고객의 행동을 이해한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요새는 뭐 환경오염이나 재난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구글 맵스 플랫폼 그리고 구글 얼스 엔진, 뭐 빅쿼리에서 나온 어떤 최신의 개발 사항들이랑 이러한 새로운 기능들이 어떻게 더 나은 의사결정과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지리 공간을 분석을 하는 시장은 일단 세 가지의 주요 트렌드로 인해서 빠르게 발전을 해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사실 분석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방대한 양의 어떤 공간 데이터에 대해서도 분석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지리 공간 이해하는 거는 물론이고, 사실 여기서 더 나아가 가지고 어떤 지구 단위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도 분석을 수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과는 또 반대로 두 번째는 초지역화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위치 정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요소가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넓은 지역으로서 어떤 뭉뚱그려서 분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AI 덕분에 어떤 특정 장소를 뽑아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이벤트까지 고려한 훨씬 더 정교한 분석과 예측이 가능해졌고요. 세 번째는 생성형 A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리공간 분석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매우 복잡한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어떤 당연한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도 했고,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다루는지부터 배워야만 했었는데, 현재는 생성형 AI가 이런 장벽을 허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어떤 복잡한 질문을 던지더라도 쉽게 답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기술들 변화를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산업 전반에 걸쳐서는 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음 지점이나 물류센터 위치를 선정하는 어떤 중요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가 적합한 데이터를 찾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지역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가, 뭐 데이터는 정확한가, 그리고 데이터가 분석에 적합한 포맷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설물의 어떤 상태를 점검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미지 데이터가 부족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부적합한 경우도 많고요. 교통부서가 실시간으로서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또 거기에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핵심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구글 맵스 플랫폼의 목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글 맵스 플랫폼이 계속해서 발전을 이루어오고 있는 몇 가지 예시를 먼저 살펴보면은, 우선 구글 플레이스는 전 세계 2억 5천만 개 이상의 비즈니스와 장소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최신 정보에 기반한 전략적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또 구글의 루츠는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물류 최적화 아니면 배송 관리, 그리고 뭐 복잡한 도시 속에서 내비게이션과 같은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구 자체를 이해를 하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이제 구글 얼스 엔진의 힘이 발휘가 되는 건데, 구글 얼스 엔진은 지구 단위의 어떤 규모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상태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필수적인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글 맵스 데이터랑 구글 얼스 엔진 데이터를 빅쿼리에서 직접 통합을 해서 누구나 익숙한 빅쿼리 환경에서 방대한 지리공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구글에서 출시한 새로운 지리공간 분석 제품군을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로드 매니지먼트 인사이트입니다. 현재는 프리뷰 단계고 전 세계 어떤 교통 당국과 도시에서 교통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미래 인프라 투자와 개선을 계획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제품이고요. 두 번째는 Places Aggregate API입니다. 이 제품은 구글 넥스트에서는 Places Insight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던 제품인데 현재는 Places Aggregate API라는 이름으로 제너럴하게 사용 가능한 GA 단계의 프로덕트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소매업이나 부동산, 여행, 외식 업체들이 더 나은 부지 선정과 주위의 어떤 경쟁 환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고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Imagery Insight인데 이 제품은 현재 실험 단계입니다. 대규모 이미지에 이제 AI를 적용을 시켜서 공공 부문이랑 공공 서비스 회사들이 외부에 나와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얼스 엔진 및 빅쿼리도 있습니다. 이 역시 현재 프리뷰 단계고 20개 이상의 얼스 엔진 데이터셋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빅쿼리의 새로운 지리공간 펑션이 추가가 되어서 그것과 함께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제품이랑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주요 고객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로드 매니지먼트 인사이트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GA 단계가 아니라서 좀 짧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구글 로드 매니지먼트 인사이트는 어떤 도시의 도로 관리 효율성이랑 안전성 향상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교통 패턴 분석 기능을 통해서 혼잡 지역이나 사고 다발 지역 아니면 상습 정체 구간을 파악을 해서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어떤 신호 최적화 아니면 과속 방지턱 설치와 같은 사전 예방 조치를 교통당국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프로덕트고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또 신속하게 정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도록 이제 교통 상황에 대한 알림까지도 기능으로서 나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Places Aggregate API인데 이거는 이제 현재 정식 버전 단계여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 매장의 어떤 부지를 선정한다든지 신규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가 있죠. 그래서 소매업이나 외식업계, 부동산 업계 모두가 굉장히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변의 어떤 경쟁 환경을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기업들이 사실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걸 통합해서 하는 거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 계속해서 어떤 의사결정의 정확성이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구글은 Places Aggregate API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위치나 유형, 서비스의 어떤 운영 상태, 가격 수준, 사용자 평점과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정된 지역 내의 장소에 대한 통계를 제공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하면은 특정 위치 주변에 어떤 특정 장소, 유형, 밀도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위치 반경 5km 이내에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게 몇 개나 있는지 등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장소 아이디도 함께 제공을 하기 때문에 Places Details API랑 연동을 해서 장소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소에 대한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상태 그리고 레스토랑이면 가격 수준, 사용자 평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필터링 옵션들도 제공을 해서 원하는 조건에 맞는 장소들을 검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새 카페를 열고자 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커피숍의 핫스팟을 분석을 하고 주변 경쟁 상황 그리고 고객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 회사 같은 경우는 잠재적인 어떤 투자 대상이 되는 건물 주변에 편의시설을 현황을 파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수익률을 정확하게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Places Aggregate API는 구글 맵스 플랫폼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억 5천만 개 이상의 비즈니스와 장소 데이터를 통해서 최신의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사실 또 중요한 점은 빅쿼리 클린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또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구글의 데이터와 결합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하고 쉽게 활용 가능하실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제품인 이미저리 인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면요. 최근에 어떤 센서 기술이라든지 컴퓨팅, 뭐 AI 기술들은 빠르게 발전해 오고 있지만 인프라 운영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기술을 대규모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인프라에서 얻어오는 대규모의 어떤 센서 데이터는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 자체가 사실 인프라 운영자의 핵심적인 역량이 아니기 때문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이미저리 인사이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저리 인사이트의 어떤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한다면 스트릿뷰 이미지에 구글의 AI 플랫폼인 벌텍스 AI를 결합시킨 건데요. AI라고 하는 거는 스트릿뷰 이미지에서 어떤 전신주 아니면 도로 표지판, 도로 결함과 같은 어떤 인프라 요소들의 위치와 상태를 정확하게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현장에 작업을 나가지 않더라도 그냥 그 사진만 보더라도 인프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글의 스트릿뷰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오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하고자 하는 외부에 있는 자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스 케이스를 보면요, 전 세계의 어떤 인프라가 되게 수십 년 동안 구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인프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전봇대를 찾는다라고 했었을 때 이 데이터 세트를 사용을 하면은 특정 장비가 설치된 전봇대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전봇대에 부착된 장비들도 세부 분류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저리 인사이트를 통해서 전봇대의 상태를 점검을 하고 유지 보수가 필요한 전봇대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위치를 파악을 해서 작업팀을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장비의 종류나 상태를 파악해서 관리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또 도로 표지판에 대한 것도 보면요, 이미저리 인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도로 표지판의 파손 상태를 파악을 하고 보수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지역에 파손된 표지판이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표지판이 주로 손상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좀 더 예산이라든지 유지 보수의 어떤 후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스 엔진과 빅쿼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글은 좀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빅쿼리는 얼스 엔진 그리고 벌텍스 AI와 같은 구글 클라우드의 다른 도구들과 되게 상호 운용성이 좋죠. 그래서 이런 도구들과 함께 사용을 하면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직관적이고 강력한 시각화까지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각각의 도구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빅쿼리 지오스파셜은 이제 벡터 데이터, 그러니까 벡터 데이터는 현과 열로 되어 있어서 어떤 포인트나 라인, 폴리곤과 같은 형태들을 담고 있는 데이터를 의미를 하는데 이런 벡터 데이터를 저장하고 쿼리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공공 데이터셋이나 여러분들께서 직접 업로드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해 오셨을 거고 얼스 엔진은 이제 주로 레스터 데이터, 예를 들어서 위성 이미지 같은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 데이터들을 대규모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어떤 변화를 분석을 한다거나 어떤 농작물 수확량 예측, 뭐 산불 위험도 예측과 같은 예측 모델링에도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얼스 엔진이랑 빅쿼리 통합 기능은 퍼블릭 프리뷰로 출시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도 지금 활용을 해보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두 가지 새로운 기능을 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빅쿼리에 추가된 SD Region Stats 함수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파생 데이터 세트가 추가된 건데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함수 같은 경우는 레스터 데이터와 벡터 데이터가 교차하는 영역에 대해서 통계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파생 데이터 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는 어떤 얼스 엔진에서만 활용을 할 수 있었던 데이터 세트들인데 현재는 빅쿼리에서 가볍게 불러와가지고 뭐 기후 위험이라든지 산불 위험, 홍수 위험 예측과 같은 작업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얼스 엔진이랑 빅쿼리를 통합한 거는 얼스 엔진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훨씬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환경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여러 유스 케이스를 더 폭넓게 다룰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좀 간단한 예로 산불 사례를 통해서 전체적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가 보여드린 데모 프로세스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고, 또 빅쿼리에서 SQL을 실행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화면까지 좀 만들어 볼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데이터겠죠. 이미지 데이터겠죠. 그래서 여기 얼스 엔진에서 시각화한 예시가 있는데, 이 데이터 세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산불 위험도 관련된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역 단위로서의 어떤 위험 지수를 파악을 하는데 아주 유용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부동산과 관련된 데이터인데 어떤 뭐 건물이나 도로나 지역 구분을 위한 어떤 포인트, 라인, 폴리곤과 같은 벡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빅쿼리는 사실 이러한 포맷을 저장을 하고 뭐 공간 커리를 수행하는 데 매우 훌륭한 역할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애널리틱스 허브에 들어가시면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 세트에도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화면에 있는 인핸스드 빌딩 파일 같은 경우는 미국 전역에 있는 5,100만 개의 건물 구조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붕 유형이라든지 외벽 재질, 건물 종류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정보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산불 위험도 예측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실제 데모로 넘어가 보면요. 빅쿼리 데모 환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환경과 동일할 거고요. 애널리틱스 허브에 들어가 가지고 클라이메이트 인바이러먼트 데이터 세트로 필터링을 걸어서 검색을 하면 아까 이 데이터 세트들은 얼스 엔진에서 가져온 이미지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데이터 세트들을 그냥 subscribe 버튼만 누르면은 프로젝트에 바로 추가가 되어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weather next 데이터까지도 추가를 했고요. 이렇게 빅쿼리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보면은 아까 추가했던 데이터들이 왼쪽 아래에 이제 다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담고 있는지까지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좀 SQL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SQL에서 뭘 불러오는 거냐면 어떤 특정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확률과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의 피해의 심각도를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데모에서는 빌딩 파일을 가져왔기 때문에 넓은 지역 단위가 아니라 건물 단위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쿼리가 모두 완료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어떤 관련된 필드들만 선택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분포를 먼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의 어떤 재료라든지 산불의 피해 정도 등이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빅쿼리 GeoBG를 통해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간단한 지도 시각화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른 도구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 여기서는 산불 위험도에 따라서 이제 색깔을 달리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위험도가 높은 부분은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데모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하나의 테이블로 융합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 지역 그리고 여기선 건물 단위로까지 어떤 리스크에 대한 독특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복잡한 파이프라인 구축을 할 필요가 없이 이 빅쿼리 안에서 그냥 한 번에 한 쿼리로 그냥 끝낼 수가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술은 실제 현장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글 지도와 같은 제품에서 산불 경계 추적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크게 났었을 때도 산불에 대한 면적과 어디로 대피하면 될지에 대한 정보들을 표출시켜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어떤 지리공간 데이터 세트가 빅쿼리에 통합이 돼서 다양한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인프라 운영이랑 유지 관리에 최적화시킬 수 있고 얼스 엔진을 통해서 재난에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로드 매니지먼트 인사이트와 이미저리 인사이트를 사용을 하면은 도로 안전성이랑 도로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서도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Places Aggregate API도 추가가 돼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지원해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구글의 어떤 지리공간 데이터로 비즈니스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